자, 여러분 교재에 우선 1번 문제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 가끔 지문 속에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 학문에 있어서 이 학문적인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끔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자, 우선 1번 문제에 틀린 건데 1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라는 거 우선 하나 나와 있고, 또 부동산학의 이론과 원리들은 이 경제학, 경영학, 도시경제학, 법학, 건축공학 등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여러 학문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또 뭐죠?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이번은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 중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종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 의사결정 접근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 이 김영진 교수는 종합과학이라고 했고, 또 우리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 기억을 해둘 것은 부동산학을 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 항상 복합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단기간에 부동산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방법입니다. 자, 이 복합 개념은 잠시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 이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런 순수과학,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연구하는 이런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것.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물리적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 그리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부동산 활동,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가 이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데 틀린 내용이죠. 자,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이 복합 개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4번이 정답이거든요. 이 설계, 설비, 2번에 뭐 토목공사, 이것은 토목공사, 뭐 설계, 시공, 뭐 이런 것은 전부 뭐다?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자, 우선 올해 30회 시험이죠. 출제 예상되는 우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 올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잘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개념인데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출제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출제하는 게 부동산 개념 1번 문제로 우리가 출제를 하죠. 자, 이때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에서 이 부동산 자체를 뭘로 보느냐? 이 부동산 자체를 유형, 이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으로 보는 게 있고, 또 형태가 없는 우리가 또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유형적 측면, 이 무형적 측면이다.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토지에 있어서의 이 지세라든지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또 여러분이 뭐 설계라든지 또는 시공, 뭐 이런 상태는 전부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는 또 해요. 가끔 이 기술적 측면 또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유형적 측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걸 매치시켜야 돼. 기술적은 유형입니다. 요걸 연결 좀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11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고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여러분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자, 무형적 측면은 형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까 뭐가 나왔죠? 우리 경기 변동 나왔잖아요. 이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해요.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분야를 우리선 경제적 개념이다. 아까 우리 종합과학에서 뭐 경제학, 경영학, 도시경제학 뭐 이런 학문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 이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또 무슨 관계? 등기 관계,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동산의 개념,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에서 바라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뭐로 보죠?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복합 개념이다. 이 복합 개념은 부동산 학을 배우고 있죠.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자, 여기는 부동산 학, 지금 배우는 이 부동산 학문적, 학적인 개념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개념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지금 배우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 복합 부동산은 용어가 다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용어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용어.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11회와 또 27회 시험에 개념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어떤 개념? 우리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돼, 정착된 물건이죠.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건물이나 이 임목인데 이 결합을 되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이 되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자,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토지와 건물도 함께 취급이 돼. 함께 취급된다. 무슨 상태? 결합된 상태. 예? 결합된 상태로 함께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이죠.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평가 활동, 부동산 거래 활동, 이런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다. 자, 우선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용어 다릅니다. 복합 부동산은 결합이 됐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시면은,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뭐가 있다?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환경,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우선은 26페이지에 나와 있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 자연은, 자, 토지는 이 자연물이에요. 자연물로서 뭐다? 유한하죠. 중요한 것은 토지는 자연물로서 뭐다?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형성이 나타나요? 우리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가 돼요. 예? 토지 소유 욕구가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또 토지는 또 유한하고 자연물이지만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토지는 자연물이고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뭐죠? 자연물인 햇빛, 공기 등은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 욕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지문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공간이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기술적 개념 네 가지 중에서 공간이 중요합니다. 자, 공간에 보면은 이 민법 제 212조 조문이 있죠.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조문, 그 법조문은 바로 또 29회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법조문 그대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인데 이 토지 소유권에 거기에 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상하가 무슨 개념? 공간 개념. 그 212조 조문 여러분이 26페이지에 밑에서 그 박스 위에 한 7번째 줄에 나와 있죠. 여기에 출제를 했던 지문인데 이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입체. 평면이 아니라 뭘로 규정한다? 입체적으로 규정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5번째 보시면은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통념, 일반적 관념이나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의미한다. 자,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 범위,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표, 그 그림이 2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런 의미죠. 여기서 지구의 이 중심인데 이 지표에서 우리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지표상의 택지, 뭐 수면, 계곡 등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우리는 지중 공간, 이 지표상의 주택이나 건물 등 기타 이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몇 차원? 수평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 지중 공중을 대해서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의 공간이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 토지는 이 3천의 우리가 공간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슨 공간이냐?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 입체 공간의 우선 개념을 말하죠.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좀 주의를 많이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 지표.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지표권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자, 27페이지에 중간에 니은 3천 공간호소 토지에 거기에 G 보세요. F 다음 G 보면은 입체 공간의 개념이고, 또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 즉 복합 개념이라는 거. 그 G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28페이지 보시면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죠. 자, 그래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뭐다? 이 지하권이 있어요. 지하권. 자,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에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도 자, 이 한계 심도죠. 자,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뭐 전철 등의 이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깊이가 한계 심도인데, 문제는 한계 심도 안에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이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요 밑에 있는 부분. 자, 요게 또 시험 문제에 2번 정답으로 물었죠. 우리가 시험에 자주 또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13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습니다. 뭐죠? 우리 공적 지하권인데, 이 공적 지하권으로서 우리나라 광업법상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석탄, 석유, 금, 은 이러한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야. 벌써 우리 13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질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8페이지에 우에서 7번째 보시면은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뭐만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로 있다. 우리나라는 뭐죠?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죠. 밑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또 밑에 공중권 디귿 바로 위에 또 색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지문이 되겠고, 자, 공중권 갈까요? 이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다른 사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문제는 이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요즘 햇빛과 관련해서 일조권, 뷰와 관련해서 조망권,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으로서 항공기 통행,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길이 있듯이 항공기도 항공로가 있어요. 그 길을 다녀야 돼.
그 길을 벗어나면 사고야. 예, 다른 사람 연공으로 침범하면 격추당할 수도 있지. 그래서 길을 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동차도 많이 다니면 사고가 나듯이 비행기도요, 많이 다니면 사고 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비행기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관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딱 뜨면요, 제일 많이 뜨는데 우리나라 전체 관제를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대구공항에서 하거든요. 우리나라 비행기 뜨면 모든 비행기를 대구공항 K2에서 합니다. 한반도. 예? 비상, 그게 완전히 몇 대 뜨냐? 우리나라 항공기가 한 위에 400대가 떠 있는. 그거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해서 관제 잘못하면 사고 나지. 예? 속도가 빠르잖아요. 부딪히면 사고지.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 돈 많이 받아야 돼요. 관제한 사람. 도선사도 많이 받아야 돼. 잘못하면 또 100길이 부딪힐 수 있어. 그 이번에 부산에 도선사 안 탔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토지 소유자 권한이 미치지 않아요. 뭐 전파, 요즘 전파, 주파수도 팔죠. 국가가. 전파의 발착, 공중파 이런 거. 그것은 공적 공중권. 항공권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미쳐요? 소유권은.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요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죠?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에요. 수평 공간 중심의 수평 지적이다. 그래서 지중과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지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입체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져요.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자, 우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관련해서 위치는 29페이지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나오죠. 이 절대적 위치는 뭐죠?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뭐가 됐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부동성을 말하죠. 부동성. 예? 부동성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뭐는 그 토지를 둘러싼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인데 이것은 뭐가 돼? 가변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걸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13회 시험과 20회 시험의 출제인데 입지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투자 갔을 때 위치적 위험이 있거든요. 그때도 상대적 위치가 나와요. 자, 여러분 투자론에서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험이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막 연결돼서 막 용어들이 나오니까 한번 어디서 이제 들어봤는가 우선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경제적 개념이 나오죠. 경제적 개념. 그래서 경제적 개념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개념. 이 경제적 우리가 개념의 부동산. 자, 어디 소속되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또 재산을 증식시키는 자본, 또 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우리가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또 뭐죠? 생산 요소, 생산재, 또 인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최종적인 또 뭘로? 최종적인 소비재, 뭐 주차장의 용도로 제공된다든지 용인 에버랜드 휴양 장소로서 콘도미니엄 제공된다, 이런 건 다 소비재. 소비재로서 부동산은 상품인데 고가의 상품. 5개로 구성된데 경제적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 17회 시험과 23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 여기 5개 중에 4개가 여기 나오고 하나가 기술적 개념 아니면 법률적 개념에서 나오겠죠. 그걸 2번 우선 경제적인 그 5개 중에 4개가 들어오고 묻는 문제 출제를 했고요. 또 경제적 개념에서 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를 묻는 건 우리가 2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예, 그래서 11회 시험에 경제적 개념의 일반적인 내용 물었죠. 22회,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27회 정답이 뭐냐?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자산, 자본 등이 있다? 틀렸죠? 자산, 자본은 뭐다? 경제적 개념. 27회 정답 지문이에요. 어디 소속됐는지 몰라서 틀립니다. 어디 소속됐느냐? 기술적 개념 4개, 경제적 개념 5. 요거라도 정확히 기억해놔야 돼. 자, 법률적 개념.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갑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자, 우선 넓은 의미. 자, 여러분 올해 30회 시험에는 이 법률적 개념에서 정답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작년 시험도 법률적에서 정답 물었죠. 올해도 이쪽에서 정답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넓은 의미를 광의라고 해. 광의.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간단한 지문도 우리 출제를 할 때 여러분은 잘 틀린다는 얘기인데 좁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협의. 예? 그래서 좁은 의미 부동산. 여러분 우리 좁은 의미 부동산. 예? 그 협의 광의. 뭐 10회, 10회에는 협의 광의를 나오다가 예? 또 우리가 넓은 의미, 22회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15회도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러니까 요게 출제 유형에 따라 말을 좀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에 뭐를 대주죠? 준 부동산을 더해준대. 여러분 11회 시험에는 또 뭘로? 의제 부동산. 10회 시험이나 11회는 이걸로 출제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2개를 더해주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협의 부동산. 자,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작년 시험에도 출제된 지문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좁은 의미 부동산. 10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11회도 나오고. 그래서 15회, 여기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아. 27회로 나오고요. 29회로 나오고. 작년도 나오고 27회, 22회도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요 1항이고 또 작년에 2항도 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항도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또 뭐죠?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작년에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또 15회 시험에도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의미 부동산과 민법상 부동산은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내죠.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맞는 지문.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물인데 토지는 이미 배우셨던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공간 이미 배우셨고, 자, 정착물을 보게 되면은, 자, 정착물은 개념이 나오죠. 자, 원래는 동산이잖아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토지에 항구적, 영구적, 항구적으로 설치, 부착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부동산의 일부 같은 물건을 우리는 정착물. 네? 그리고 정착물은 또 조주영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우리는 토지의 계량물을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걸 출제를 많이 나오죠. 사회, 경제적인 면. 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이 지문을 우리는 15회와 1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4회, 15회, 17회 시험에 출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자, 종류. 자, 종류에, 자, 17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어요. 17회 시험에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건 1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인데, 문제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독립정착물.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또 뭐가 있어요? 종속정착물. 자, 독립정착물을 우리 뭘 출제하냐면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작년 29회 시험에 정답은 여기서 물었죠. 작년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은 없다 출제해서. 있다 없다. 작년 정답이야. 그래도 틀립니다만 이게 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독립정착물 있잖아요. 네? 그럼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나라, 일본은 건물. 자, 건물인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단 2개밖에 없어. 맞죠? 근데 그렇게 또 시험에 내면요, 갑자기 또 핵내. 토지, 건물 2개밖에 없나?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하니까. 임목은 안 냅니까? 여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임목은 누가? 부동산이야? 아니지. 준부동산이지. 그래서 이게 해석 잘 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말 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 대상 되는 물건 2개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모르면 공시법 선생한테 물어보시고. 자, 건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자, 등기가 나오거든요.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야.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거 냈거든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 작년에 냈어요. 막 간단히 내도요, 요거 막 고민합니다.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완전한 공시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당연히 표시할 수 있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왜? 완전한 공시수단이니까. 그런데 명인 방법이 있어요. 명인 방법은 뭐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자, 나무에 이름을 표기해서 내 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소유권 표시는 뭐다? 가능하죠. 근데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가끔 문제 보면은 주의하시면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춘 뭐다? 수목의 집단. 이런 한 그루의 나무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는 등기 가능하다? OX. 한 그루의 나무 등기 가능하다? 한 그루의 나무 등기 불가능이야. 수목 집단만 가능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자, 그리고 또 두 개 더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있고,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그리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다. 그래서 법원에 어떻게 돼요? 우리 판단에 우리는 경작자의 소유면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5가지 있죠. 그 5가지 중에 4가지를 출제를 했고, 하나는 뭐를 출제했다? 하나는 국어를 출제했지. 국어, 지목이죠. 예? 지목, 국어, 이건 종속정착대. 요걸 25회 출제했는데, 국어는요, 여러분 농촌의 밭의 도랑이에요. 도랑. 예, 국어는 우리가 25회 시험에도 출제했지만요, 27회 시험에도 개념으로 여러분 국어 개념 출제를 했거든요. 국어 유지 구분할 수 있느냐. 지목 2개. 국어는 뭐예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국어, 지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출제자는 쉽게 밭에 도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촌의 밭에 옆에 보면 도랑 있죠, 물 흘러가는. 이것을 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3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다년색, 식물 등은 토지에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 어떻게 돼요?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는데, 정착물로 뭐다? 간주되면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 정착물입니다. 1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 그 17회는요, 정착물로 간주되는데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했어요. 17회 시험. 뭐가 있어요? 종속 정착물에는 네? 우리가 도로의 아스팔트, 돌담, 담장, 울타리, 교량, 터널 전부 뭐다? 종속 정착물.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두시고, 자, 34페이지에 문제 보시면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물었죠. 그 5개 중에 하나, 국어가 정답입니다. 국어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됩니다. 자,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착물이 아닌 거 나오죠. 거기 보시면 3번, 34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정착물이 뭐다? 아닌 거. 자, 아닌 것인데, 아까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인데,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자, 여러분, 가식 중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죠.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그리고 농촌에 여러분 비닐 하우스, 또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 만든 게 있죠. 컨테이너 박스, 공중전화 부스, 이런 건 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인데, 거기서 보시면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인 우리가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뭐다?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 14회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많이 틀린 지문.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첫 번째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나오는데, 자, 17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던 지문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자,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건물의 기능,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건데, 자,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인터폰이 있어요. 인터폰은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하면 아파트 전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죠. 그럼 그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자,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분이 벽시계를 어떻게 뒀다. 그럼 그 벽시계는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죠. 또 건물의 기능 효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 벽시계는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자,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인데, 자, 어떤 물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이 되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볼 때 보면은 앉아서 뭐 예배 책 한번 여기 연결돼 있죠. 예, 그런 책걸상 교회 이런 거라든지. 또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 또 뭐를 해요? 샤시를 설치하죠. 이것은 다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러면 샤시도 아파트 매매 시 정착물이니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본인이 설치했다가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뭐다? 의도가 뭐냐?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자, 여러분 건물 주인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이나 가스 스토브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물건은 임차인이 못 가져가요. 정착물. 정착물.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있죠.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을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뭐가 있죠?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정착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구적이에요. 항구적,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임차자 정착물은 영구적이 아니라 무슨 거죠? 일시적 목적하에 설치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전시,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을 때 그 진열대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그게 임차자 정착물이야.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 네. 15회 추가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준부동산은 이 개념이 또 자주 출제하죠. 자, 개념, 준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11회 시험에 우선 또 출제를 했죠. 준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22회, 27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준부동산의 개념은 이 성립 요건을 알아야겠죠. 이 성립 요건은 등기 또는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죠.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등기, 등록이에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종류에서는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러분,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뭘로 본다? 한 개의 물건으로 보죠.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으로서 등기 대상 물건. 자, 등록을 하는 게 있죠. 자,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 이 세 가지는 등록 대상 물, 또 등록 대상 권리로서 준 물건이죠. 준 물건으로서 우리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어업권, 광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보시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주된 사용에 따라 지목을 28개인데 요 17에 19에 두 번 출제했거든요. 예? 지목인 걸 찾는 거. 28개 공시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건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 개론에서는 국어 유지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 뭐 호수나 연못 이런 거 다 유지예요. 응?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이런 거 다 유지입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프린트. 자, 3번 문제 시험에 나왔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 아까 요거죠. 생산 요소, 생산재입니다. 맞는지 토지는 요거 인간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적인 소비재 맞고, 민법상 부동산 요거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요 쉼표 뒤에는 민법 제99조 2항이 나와 있어요. 자, 4번 보세요. 준부동산에는 요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업권 등이 있다? 종류 맞죠? 네, 맞고.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여기 틀렸죠?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교재 있거든요. 어디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33페이지 중간에 수목 집단의 1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나오죠. 5번 정답. 이런 문제 쉽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4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표권 개념,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공중권인데 공중공간도 획지로 분할하여 임대할 수 있죠. 공중획지 개념이 있고 공중임대차의 개념도 있어요. 맞는지. 지하에 온천수를 이용하거나, 자, 밑줄은 미채굴된 광물을 채취, 밑줄. 그럼 지하에 온천수를 이용하는 건 관계없는데 미채굴된 광물을 채취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한계 심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정답. 자, 한 문제 출제되는 거 1교시 했습니다. 2교시 또 올해 출제되는 토지 용어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